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역시 현역의 벽은 높았습니다. 3일 실시된 2015년 일반선거 본선거 뉴저지주 하원의원 제27 선거구에서 젊은 나이로 현역 의원인 민주당 존 맥켄 후보와 밀라 제시 의원에 도전했었던 공화당 임원규 후보가 득표율 21% 대 29%로 아깝게 낙선했습니다. 뉴저지주 최초로 주 2원에 도전해 한인들의 기대를 한몸에 모았던 임원규 후보는 3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93%의 개표율에서 13,127표, 득표율 21%를 얻는 데 그쳐 18,118표를 얻은 전 맥켄 현 의원에 석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남부 뉴저지 캠든 카운티 프리홀더 선거에 나서 첫 번째 도전을 한 민주당 수잔 신 앵글로 후보는 당선됐습니다. 수잔 신 앵글로 후보는 98%의 개표에서 37,182표, 득표율 21%로 당선이 확정돼 한인은 물론 아시안 최초의 뉴저지주 프리홀더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또 한인 후보 6명이 나선 시의원 선거에서는 4명이 당선되고 2명이 아깝게 낙선했습니다. 한인 2명이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각각 출마해서 격돌한 잉그리드 클립스 시의원 선거에서 한인 후보 2명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박명근 뉴저지 경제인협회장이 933표로 1위로 당선되었지만 민주당의 엘렌박 변호사는 847표를 얻는 데 그쳐 898표를 얻은 공화당 후보 캐롤 맥마로 후보에 51표로 뒤져 3위로 아깝게 낙선했습니다. 잉그리드 클립스 시의원 선거는 민주당 후보가 모두 패하고 도전자인 공화당 후보 2명이 신승했습니다. 클러스터에서도 민주당으로 출마한 제니정 후보가 최초의 한인 시의원으로 배출됐고 사선에 나선 펠리세이스 파크 이종철 후보가 785표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리치필드 데니스 심 시의원이 1152표를 얻어 공화당 후보들을 가볍게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 첫 도전에 나선 포트리 마가렛 안 후보가 1,496표를 얻어 나란히 2,600여 표를 득표한 민주당 현역 의원 2명에게 패했습니다. 한인 6명이 나선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한인 5명이 당선되고 1명이 낙선했습니다. 포트리 에스터 한 실버 후보가 1,403표를 얻어 3위로, 리치필드의 스티븐 양 후보가 514표를 얻어 2위로, 클로스터의 이성민 씨가 553표로 2위로, 리버 엣지는 심규창 후보가 929표를 얻어 3위로, 러더포드는 추경엽 후보가 1,076표를 얻어 각각 3위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노던밸리 고등학교 학군 마리아 김 후보는 아깝게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뉴욕 시의원 23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었던 베리 그로덴칙 후보가 공화당 조셉 켄 커넌 후보를 여유 있게 물리치고 당선됐습니다. 제6대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신임 임원진이 3일 뉴욕일보를 방문해 향후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인사차 방문한 이들 임원진은 임기 내 주요 추진 과제로 문화사업 확대를 꼽으며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공연이 많지 않은 지역 한인회에서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회원과 우리 이민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생활이나 이민 생활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면 도움이 될까를 최선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합회는 그 첫 사업으로 20일 오후 6시 30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연합회 주최로 제1회 한국문화 친선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미주 국악진흥회와 재외동포재단, 뉴욕한국문화원이 후원합니다. 이날 임원진은 최근 불거진 연합회 내분에 대해 포용을 원칙적으로 상호 화합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결코 부끄럽지 않은 한인회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6대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는 지난 9월 25일에 출범해 2년간 연합회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재외한인사회 연구소가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퀸즈 칼리지 도서관 강당에서 미주에 거주하는 한국계 입양인들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한 제6회 연례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미국에서 자라온 12명의 한국계 입양인들이 초청이 돼 그들의 경험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3일 민병갑 교수는 뉴욕일보를 방문해 입양인들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행사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민 교수는 현재 미국에서는 12만 명 이상의 한국계 입양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로부터 소외돼 왔다며 이들과 한인사회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인 이민사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점점 미국에 흡수될 것이라며 지금 2세와 3세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지 않으면 한인사회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한인사회 향후 존립성을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인 한인 차세대들에 대한 관심과 시선, 교류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일환으로 한국계 입양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한인사회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며 한국계 입양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이번 행사에 대한 한인들의 따뜻한 참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연구소는 학술대회 후에 이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를 책으로도 출간할 계획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었던 하워드 코블 미 전 연방 하원의원이 3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84세입니다. 코블 전 의원은 1985년 첫 당선 이후에 내리 15선을 기록하며 30년간 지역구를 지켜 공화당 내에서도 가장 오래 하원의원으로 재임한 인물로 꼽힙니다.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2013년 일찌감치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코블 전 의원은 대학에 다니던 1952년 미국 해안 경비대회 자원 입대해 한국 전쟁에 참전했고 이후 오랜 의정 활동 기간 같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찰스 랭글 의원 등과 함께 미국 내에서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 한국 전쟁의 의미를 되살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10대 한인 청소년이 친구에게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가 협박 혐의로 체포됐다고 4일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경찰에 따르면 한국계 학생인 테일러 김 씨는 지난달 30일 센트럴 미들스쿨 병설 프로그램에 다니는 친구에게 이곳 학생들을 증오한다며 월요일에 총기를 난사하러 학교에 가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받은 학생의 신고로 지난 2일 경찰이 학교로 출동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체포돼 인근 더글러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성소수자 보호, 이른바 영웅조례가 주민투표에서 반대 측의 무차별 화장실 공세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4일 전날 미 전역에서 열린 주민선거 결과 휴스턴시에서 열린 평등조례안 찬반 투표에서 반대 61%로 찬성 39%를 압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평등인권조례안은 조만간 폐기될 전망입니다.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애니스 파커 시장은 지난해 5월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와 같은 성소수자를 인종과 피부색, 국적, 나이, 종교, 성정체성에 구애받지 않고 주택 계약과 고용, 공공시설 이용에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인권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열렬히 지지하는 쪽에서는 휴스턴 평등인권 조례안에 영어 앞글자를 따서 영웅이라는 법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이들은 이 조례가 여장한 남성 또는 성적 약탈자로 하여금 여자 화장실을 마음대로 들나들게 한다며 성적 소수자들의 차별을 막겠다는 이유로 제정이 된 이 조례가 여성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로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휴스턴 시의회는 이를 찬성 10일, 반대 6으로 조례안으로 가결했지만 1년이 넘는 송사 끝에 텍사스주 대법원은 지난 7월 휴스턴시에 이 조례안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주민투표에 붙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휴스턴 시의회는 주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결국 주민투표에 붙이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고 이날 선거에서 압도적인 부정 여론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유의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